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송정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참 정감 있지 않습니까? 어, 뭔가 정감이 가는 목소리예요, 항상. 쌈무이 공포 인터뷰 쌈더 게스트에서 무서운 네네. 이야기를 들려주실 게 있다 하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열심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썰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죠? 이거는 꽤 오래전에 제가 9살 때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2년 전 와, 그럼 몇 대략적으로 년도입니까? 1989년도쯤이죠. 1989년. 9년. 예. 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군요. 예예. 그때부터 해 가지고 몇 년간 있었던 일입니다 오, 이게. 몇 년간. 예예. 자, 그러면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이 시작된 거는 1989년인데 네.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음. 인천 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저는 집안 자체가 굉장히 사촌들이랑 저희가 우애가 좀 돈독합니다. 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님이죠. 네. 누님. 그러니까 저한테 고모님인데 원래 이제 아버지랑 고모가 워낙에 형제들이 우애가 좋다 보니까 네.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같이 컸어요. 오. 예. 아버지도 이제 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요 경남 쪽에 계속 계셨고 음. 차를 그쪽에서 일구셔다 보니까 경남 쪽에 계셨고 저는 고모가 음.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안 계셨거든요. 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 가지고 네. 할머니 손에 이제 키워졌는데 오. 인천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계속 일을 벌리시놓으니까 엄마 손이 필요하니까 음. 고모 집으로 할머니랑 같이 인천에 있는 고모 집으로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때 당시에 고모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수입 그러니까 명품이라기보다는 부재는 아닌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옷이나 네. 이런 목걸이나 이제 귀금속 종류를 수입을 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보따리 장사죠. 근데 음. 꽤 규모가 있게 하셨어요 그거를. 오. 굉장히 크게 하다 보니까 사촌 가족이 어떻게 돼요? 6 남매예요 사촌이. 와. 대가족이네요. 예예. 6 남매가 되다 보니까 고모님이 이제 고모부랑 같이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시다 보니까 네. 누나들을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큰 누님이랑 이제 둘째 누님은 이제 나이가 저희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해 주는데도 이제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음. 동생들을 많이 못 챙겨 주니까 할머니가 집안일을 좀 해 주고 저희는 이제 같이 그 집에서 제가 이제 크는 걸로 해 가지고 합의를 보고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갔죠. 오. 아버지랑 고모가 사이가 좋으니까 당연히 우리 형제들도 사촌인데 불구하고 전부 다 사이가 좋아요, 친형제처럼. 네. 근데 87 년도에 제가 인천에서 살기 시작해서 89년 때 그때 이제 둘째 누님이 약간 이상한 기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둘째 누님요. 예예. 사촌 오. 둘째 누님이 오. 저랑 7살 차이가 나시는 누님인데 네. 둘째 누님이 혼자 얘기를 하세요, 혼자. 오. 그러니까 방이 다 따로 있었어요. 오. 6 남매인데. 오. 그 남동생 막내 남동생이랑 막내 여동생이랑 저랑 같은 방을 쓰고 누나들은 다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 방을 다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둘째 누님 방을 지나갈 때면 2 층에 이제 2층 끝방이 이제 저희 이제 남동생이랑 막내 여동생이랑 저랑 쓰고 음. 둘째 누님은 제일 앞에 그러니까 방도 순서대로 정해진 거예요. 오. 제일 큰 방은 그때 당시에 둘째 누님 써요. 왜냐하면 큰 누님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다 보니까 누님은 대학을 가면서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아. 그 큰 누님 방을 둘째 누님이 쓰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순서대로 방이 짝인데 제일 앞방을 이제 지나야지만 2층 계단으로 통해서 내려가서 주방으로 갈 수 있었어요. 밥을 음. 먹으러 가든 물을 먹으러 가든 뭘 먹으러 가기 위해서는 그 방을 꼭 지나쳐야 되는데 어느 날 막내 동생이 저랑 4살 차이가 나는데 동생이 5 살쯤 됐을 거예요. 5살 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형, 둘째 누나 방에 아무도 없는데 음. 누나가 계속 혼자 떠들어. 왜 이제 동생한테서는 이제 야, 그러면 혹시 노래나 뭐 이런 거 부르는 거 아닐까? 아니야, 누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 같이 들어보자. 들어봤는데 꼭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분명히 뭔가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대화를 던지면 사무님이 저랑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티키타카. 얘기도 예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때 나이가 막내 동생이 5살, 예, 그다음에 송정님이 9살, 막내 누님이랑 7살 차이 난다 했으니까 16살. 예, 예. 근데 혼잣말을 그렇게 했다. 어린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음. 허공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면서 그냥 네.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헐? 꼭 마치 앞에 누가 있는 것 마냥. 뭐예요? 그때 저희는 이제 어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뭐 아시다시피 학교에 교과서에 보면 뭐 연극이나 이런 게 저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어책에 옛날에는 저희 때는 국어책에 꼭 연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 대본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저희는 그거를 연습해요. 그 동생한테 이거 아무래도 누나는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연극을 준비하는가 보다. 어허.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날 이제 동생이 막내 남동생은 한 번씩 이제 밤에 자다가 무슨 꿈 꾸거나 이러면 엄마 아빠네 방에 가서 자잖아요. 그때 당시에 5살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날도 같이 있다가 동생이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잘래? 이러면서 1층 방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밤 12시가 넘었으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고모랑 고모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누나가 이상해 이렇게. 엄마 누나가 이상해. 혼자 하늘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 쏭쩡 형이랑 같이 봤는데 하늘 보면서 얘기하고 이거 무슨 연극 같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모랑 고모부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연극한다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가정으로 이제 참관하러 오시오 이렇게 알림장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문턱으로. 예, 이렇게 공연합니다.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참관하실 분들은 참관하러 오세요. 그런 거를 못 받았는데 그리고 누나 성격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우리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했지?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갈 때 고모가 누님한테 물어본 거죠. 야, 무슨 예술제 같은 거 준비하니? 너그 학교 행사 뭐 준비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누나는 전혀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어제 쏭쩡이랑 막내가 너 혼자서 하늘 보고 막 떠드는 거 막 뭐 노래 연습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은 아닌데 나 어제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해서 바로 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아닌데 어제 누나 혼자서 막 허공을 보면서 막 얘기를 했다고. 시간이 몇 시였죠? 그때 당시에 시간이 한 6시나 7시죠. 왜냐면 그때 배가 고파서 동생이랑 저랑 뭐 먹으러 가려고 냉장고에서 뭐 좀 꺼내 먹으려고 내려가다가 그렇게 들은 거거든요. 그쪽 지나가다가 주방 쪽으로 가려고. 야, 근데 기억을 전혀 못한다? 예. 분명히 앉아서 허공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며칠이 이제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가 오는 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막내 여동생이랑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누님 중학교를 지나야 저희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누님이 혼잣말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학교에서 하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 누님이 고등학교였구나. 고등학교가 늦게 마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집에 도착을 하고 나서 할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음. 고모님이랑 고모부가 바쁘시니까 집에 이제 집안일 다 가사를 다 해주시고, 어. 그렇게 항상 집에 계시던 분인데 안 계신 거예요. 네. 할머니, 나 지금 배가 고픈데, 큰일 났네.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너무 어리니까, 9살 되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저희는 라면도 끓일 줄 몰랐고, 어. 셋째 누나, 넷째 누나가 있으면 누나 라면 끓여줘.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집에. 음. 그러다 보니까 막내 여동생이랑 저랑 남동생은 이제 유치원에서 늦게 오니까 있었는데 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 전화를 받으니까 할머니가 지금 둘째 누나 학교에서 쓰러졌다. 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셋째 누님이나 넷째 누나 오면 너희들끼리 뭐 간단하게 뭘 시켜 먹어라. 돈은 어디에 놔뒀는지 셋째 누나가 알고 있으니까 시켜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 왔는데 불구하고 병명이 없어요. 헐. 뭐가 원인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쓰러졌는데 아무 원인이 없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이제 피검사나 이런 걸 했는데 전혀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누님이 계속 알았던 거죠. 몸이 굉장히 뭐 그냥 바람만 탁 지나가도 막 감기 몸살이나 이런 거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병을 달고 사셨어요, 그때. 아, 예전에 안 네. 그랬는데.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모도 답답하니까 병원이랑 병원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 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천에서 컸다는 병원, 성심병원이나 이런 거 다 돌아다녔어요. 성모병원부터 해가지고. 아. 싹 다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뭐 CT, MRI 싹 다 찍어도 그 어떤 증상도 없어요. 근데 점점 사람이 야위어 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음식을 먹으면 뭐라 해야 되지? 개운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거식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사람이 먹으면 그냥 막 토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진짜 한 2달 정도를 겪었을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어미. 2달 정도를 그렇게 겪고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믿고 의지할 때가 필요해지면 사람은 종교를 찾는다는 거. 아, 그쵸.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 자체가 크리스찬이거든요. 네. 기독교예요, 기독교. 음. 그러다 보니까 고모가 평소 고모랑 저희 할머니랑 그때 당시에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서울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방언 기도까지 하는 걸로 굉장히 큰 교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뭐 기도부터 해가지고 다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저희는 강제적으로 이제 갔죠. 왜냐하면 주말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저희는 손잡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나를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도 아무 그 호전적인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제가 한 10대 후반쯤 돼가지고 저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원래 고모부 집 쪽에 예전에 무속인을 하시던 분이 계셨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둘째 누님이 그 신을 받기에 제일 적합한 그릇이었다고 옛날에 그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병이 누님한테 온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소위 말하는 뭐 만신이나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능력이나 이제 권능이 강한 그 장군신 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제 교회도 다녀보고 이래 절에도 가보고 해도 안 되니까 누님을 절에도 아시는 지인분 통해 가지고 절에도 한 달 동안 불공 드리느라고 한 달 동안 학교 휴학을 하고 아예 절에도 보내봤는데 전혀 호전적인 증상이 없어가지고 예, 내려와서 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무속인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에 그렇게 신줄이 있으니까. 네.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당집을 찾아봐라. 우리도 유명하신 분은 모른다. 그냥 무당집 한번 너희가 알아서 수소문 해서 유명한 무당집을 찾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 고모님이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고모님도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인맥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꽤 유명한 무당이 있다더라. 그 사람한테 가봐라.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딱 보고 하는 말이 이거는 신병이니까 무조건 눌림굿 해라. 신을 받든가 눌림굿을 해라. 맞잖아요. 앞날을 생각하면 누가 자식이 무속인의 길을 걷는 거를 원하겠어요. 부모님 맞습니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눌림굿을 좀 눌러주라, 신을. 신내림 대신 눌림굿을. 신내림 받으신 이 신을 어떻게든 눌려주라. 우리 딸 이거 병도 낫게 신 안 받게 평범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16살짜리 애가 신을 받아서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1,500만 원인가 모르더라고요. 눌림굿. 보통 신이 아니다. 이거는 보통 신이 아니다. 이 정도의 치성은 드려야 된다. 와,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이면 지금의 몇 억쯤 될걸요? 그때 주택 복권 1억 당첨금이 1억이었어요. 네, 1등 당첨금이 1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당첨되면 뭐 인생 뭐 역전 그렇죠. 이렇게 했나요?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택 복권 당첨되면 아파트 한 채 사고도 돈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와. 네. 그래가지고 뭐 집이 뭐 그렇게 힘든 집도 아니었고 고모도 그때 당시에 일을 크게 했었고 뭐 집에 이제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을 좀 굉장히 좀 크게 하셨고 경남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없는데 그럼 내가 좀 알아보고 바로 연락을 주겠다 이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느 정도 돈을 부담을 하고 누나니까 당연히 가족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조카니까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이러면서 해가지고 아버지도 이렇게 부담을 하셔가지고 분 날짜를 잡게 됩니다. 무당이 얘기하기를 이게 눌림굿을 하려면 가족들이 치성을 드려야 된다. 와, 진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어렸을 때 진짜 20대 초반에 철없을 때는 그때 물어봤죠. 누나한테. 누나 그때 당시에 얼마나 아팠는데 기억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야위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든 거는 인식을 하겠는데 석 달 이후부터 이제 눌림굿 그 사건 이후부터는 기억이 없대요. 아예. 그래서 이제 굿 날짜를 잡고 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굿 날짜는 입금을 하고 일주일에서 보름 후에 자기들이 이제 모든 제사 눌림굿 하는 그 준비가 되면 상차림 준비가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누나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동생들이랑 그때 당시에 누님이 거동을 못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 누나랑 넷째 누나는 연배가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 누님이 어느 정도로 몸이 안 좋아하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대재앙의 날조차도 누님이 그걸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큰일 작은 일을 셋째 누님이 거의 그거를 다 갈아줬어요. 아예 거동을 못했어요. 화장실을 갈 힘도 없어가지고. 아, 기저귀를 그러면 차셨네. 네, 기저귀를 차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망의 굿 날짜가 잡혔습니다. 보름 뒤에. 같이 사는 가족들도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해서 막내 5살 꼬마애까지 다 그 굿판에 다 갔어요. 무당이 이제 굿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막 옆에서 북치는 사람도 있고 그 장면 아직도 기억해요. 무당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각 같은 걸 쓰고 제사상이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그때 3개를 붙였어요. 큰 상 우리 제사상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상을 3개를 붙여가지고 상을 꽉 채웠어요. 꽉 채우고 나서 이제 무당이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우리는 그때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기도하는 시성 들이듯이 손바닥을 비빈다고 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는 어른들이 하락하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를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사달이 일어나죠. 갑자기 둘째 누님이 눈을 번쩍 들고 일어나셨어요. 거동도 못하던 분이? 예. 오. 그대로 제사상에 가가지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 왜요? 아니, 욕설을 해도 됩니까? 제가 편집은 할게요. 예. 어디 잡기년이, 신도 모시지 않는 년이 감히 눌림구설을 한다고 눌림구설하냐? 니 년이 뭔데 눌림구설하냐고? 니 년이 뭔데 나를 눌리냐고? 소름 끼쳐. 그 무당한테 한 말이죠? 예. 어디 허주 모시는 년이, 니가 나를 이런 식으로. 소름이 쫙 돋네.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굿을 하면서 이제 그 남자분들 있잖아요. 도와주시는 분들. 북 치면서 옆에서 이제 제사 같은 거 도와주고 굿 도와주시고 하는 분들. 네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와서 둘째 누님을 잡았어요. 뼈밖에 없는 누님을 3명의 남자가 이렇게 잡았는데 누님이 그냥 만세하는 자세로 확 하니까 그 남자들이 3명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희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나서 내년은 제명에 못 살 거라고. 어디 허준 모시는 년이 깝죽거리냐고. 내년은 내가 지켜본다고. 내년은 절대 니는 제명에 못 산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둘째 누님이. 둘째 누님 평상시에 말투가 그런 거친 말투를 쓰는 분이 아니죠? 아니요. 굉장히 천사예요. 근데? 욕설 여태까지 이제 나이 먹어서도 아직까지도 욕설 한 번 안 하시고요. 되게 얌전하신 예. 그런 분이. 그 고모부께서 누님들을 전부 다 공주처럼 다 키웠어요. 예.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무당은 그 길로 진짜 도망을 가버렸어요. 에? 그렇게 딱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그 소동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잡는 것만 봤는데 그게 이제 그 남자들을 뿌리치고 나서 돌아보니까 무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니까 누님이 또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쓰러져요. 그렇게까지 딱 하고 나서 누님이 쓰러졌어요. 픽 쓰러졌네요. 네. 여전히 미동도 없고. 이제 수소문을 했죠. 그 무당을 잡으려고. 네. 그 무당을 잡으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사업을 했지만 아버지가 좀 어느 정도 좀 주먹 세계에 좀 계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사람을 풀어가지고 결국은 잡았어요. 어디서? 네. 대구 쪽에서 지금 잡혔어요. 인천에서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대구 쪽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수소문 해가지고 대구에서 그 무당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돈 들어간 거 싹 다 뺐고 그때 당시에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시대다 보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수금을 다시 싹 오셨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좀 많이 무당을 쪼았죠. 그 여자 무당을. 이거 만약에 해결 못하면 나는 너를 저 지도새도 모르게 저 어딘가에 이제 유배를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그 협박이 먹혔죠. 근데 무당 세계에서도 큰 신을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퍼즐, 만신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연락처를 건너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능한 무당을 알게 되었다. 예. 그 유능한 무당분을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고설하게 됐죠. 근데 그분이 먼저 집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누님을 보더만 아니 신줄이 있는 앤데 신을 받아야 되는데 왜 눌림구설 하려고 하냐고. 큰 신인데 이 정도 신이면 진짜 몇 대는 놀고 먹을 수 있다 너희는. 얘 하나만 신 받으면 그 신이
형제들도 우애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까지 다 감싸줄 분이라고. 와. 근데 왜 신을 안 받고 거부를 하려고 하느냐. 큰 신이기 때문에 몸이 신병이 와도 남들보다 더 심하게 오는 거라고. 오히려 큰 신이 오면 큰 신이 내려오려고 그릇으로 점지해뒀는데 안 받으면 그 신병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못 견디게 빨리 네, 받아라. 그렇지요. 자기를 받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시련을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신일수록 그 힘을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예. 네가 나를 받아야지만 너는 나를 잡아야지만 너는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고모나 이제 고모부 욕심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는 신 안 봐도 된다. 우리가 벌어서 애들 다 먹여 살리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눌림굿을 해야겠다. 우리는 눌림굿을 하고 싶다. 정말 좀 살려달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바짓가랭이를 잡고 사정을 한 거예요. 진짜 그게 고모님께서 한 2주 넘게 매일 그 무당분 찾아가가지고 진짜 무릎 꿇고 빌 정도로 제발 우리 딸 둘째만 좀 살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결국에는 알겠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큰 신을 모시는 분인데 나도 그렇게 굉장히 큰 신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대신에 자기 혼자서는 안 된대요. 아무리 동급의 신을 누리려고 해도 사람이 여러 명 있어야 된대요. 네. 자기 혼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맞잖아요. 싸움을 하더라도 똑같은 실력의 1대1을 싸우면 무승부가 나는데 둘 다 피해를 입죠. 그렇죠. 둘 다 피해를 입는데 그래도 한 두세 명이서 한 명을 공격을 하면 아무리 같은 실력이라도 그 한 명은 당연히 힘을 못 쓰잖아요. 같은 힘이 세 개라 하면. 네. 그래서 무당을 몇 명을 더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몇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또 잡아가지고 굿을 벌였죠. 굿이 2박 3일 정도를 했어요. 2박 3일요? 예. 와. 그때 이제 가셨던 분이 큰 누나, 고모, 고모부, 저희 아버지, 저희 작은 삼촌. 그러니까 고모 때 이제 형제들은 다 참석을 했고, 네. 고모부랑. 그 다음에 이제 큰 누님만 참석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굿을 2박 3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동시에 한 게 아니라 두 분이서 이제 도와주시다가 한 분이 이제 굿을 하시다가 한 분이 이제 지치시면 바톤 타치해서 또 다른 분이 이제 굿을 하시고 또 그분이 지치시면 굿을 안 하셨던 분이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3교대로. 예, 3교대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지칠 때마다 교대하시면서 3일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와, 그 3일 동안 진짜 집에 다 안 들어오셨고요. 2박 3일 굿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그렇게 눌림굿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할 줄 몰랐어요. 그때 다 막 녹초가 됐다 하시더라고요.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눌림굿 자체를 그렇게 돈을 크게 안 받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얼마 정도 받으셨을까? 그 금액까지는 제가 그때 안 물어봤는데 대략적으로 3분의 1 가격 정도. 대충 짐작하기로는. 네, 대충 짐작하기로는 그때 얼마 안 들었다고 아버지가 얼마 안 들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대략적으로 상차림 뭐 그렇게 부러지게 어차피 그 신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달래려면 제사상은 그렇게 차려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그때 당시에 뭐 3분의 1 가격이면 상이 3개라도 뭐 가득 채울만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눌린 곳은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됐습니다. 네. 그러고 누님 몸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신을 받지 않은 대가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뭔가요?
고모랑 고모님이 굉장히 큰 사기를 당하세요. 그 이후로 예, 고모랑 고모부가요? 예. 거의 재산을 다 날리셨어요. 그 사기 한 번으로. 헐. 그때 당시에 집이 2층 집이었거든요. 와, 잘 살았다. 예. 2층 집에 방이 7개인가 있었어요. 와, 대박이네요. 그 집도 경매로 다 넘어가고, 어, 눌린 곳 한 지 얼마 만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건 진짜 순식간이어서요. 적어도 1년 정도. 헐. 그렇게 하고 제가 3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왔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오. 제가 2학년 때니까 그때 이제 그 굿이 다 끝나고 나서 몇 개월 전에 저는 3학년 올라갔다가 그렇게 가세가 다 기울어 버리면서 누나 괜찮다 내려온나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고모 식구들 그때 당시 이제 큰 누나는 이제 취업을 나가 계셨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내려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송정님 아버님께서 누나 예, 내려와라 이래서 예. 다 경남 쪽으로 이제 오. 제 고향으로 내려온 거죠. 아, 이야, 참 귀고하네요. 예, 그리고 나서 둘째 누님이 조금 소위 말해서 영안이 튀셨다고 해야 되나? 영안이 아. 튀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귀신을 보세요. 어? 네, 귀신을 보세요. 진짜 귀신을 보세요. 그리고 한 번씩 예지몽을 꾸세요. 근데 이제 좋은 일은 그렇게 많이 꾸시진 않고 집안의 어르신들이 누가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시거나 안 좋은 그런 쪽으로? 거를 이제 예,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런 꿈을 꾸세요. 뭐 저승사자가 찾아온다든가. 네. 요번에 저희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랑 요번 연도 5월 달에 고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고모 돌아가셨을 때랑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삼촌 돌아가셨을 때 전부 다 저승사자 꿈을 다 꾸셨어요. 그것도 일주일, 최대 일주일, 최소 3일. 딱 준비할 시간을 주네요. 예, 예. 하하, 참.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누님이 그 예지몽도 꾸지만 이제 사후 49제 때 이제 또 꿈을 꾸세요, 항상. 그 돌아가신 분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49제 때 이제 누님이 이제 꿈을 꾸시는데 할머님이 오셔서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할머니 20대 때, 왜냐면 옛날 사진에 할머님 20대 때 딱 고모를 낳으시고 그 굉장히 아름다우실 때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집안 청소해 주시면서 야야 너그 엄마 힘드니까 집에 좀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생전에는 할머니가 다 챙겨주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누님이 그런 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러니까 신이 묻어놨다고 해야 되죠. 신이 묻고 나서 가고 나니까 예. 그런 거를 신이 이제 신내림이 아니라 신이 살짝 이제 묻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묻었다고 하니까 누님이 그런 거를 풀이를 한 번씩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사람이 49제가 됐을 때 누님이 풀이하기로는 그거예요. 남루하게 옷을 차려입거나 막 이렇게 좀 허름하게 이래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래요. 네. 근데 굉장히 옷을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곱게 차려입으시고 옛날에 아름다웠던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으로 딱 찾아오면 그 소위 말해서 극락이라고 하죠. 네. 아주 좋은 곳에 계시다고. 아유, 다행입니다. 예. 저희 요번에 저희 고모님 꿈도 좋은 꿈 꾸셨고 고모가 제일 아름다웠던 시절. 가업할 때 한창 잘 나갈 때 막 손 막 화려하게 다이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시절 모습으로 너가 참 내 병간호한다고 고생 많았다. 니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떡담해 주시고 가셨고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꿈도 누님이 꾸셨어요. 오, 신기하다. 예.
저희 막내 삼촌 꿈도 누님이 다 꾸셨어요. 꿈 내용은 어떤 꿈이었죠? 아버지는 정장입고 찾아와가지고 와. 앞으로도 내가 없더라도 동생들 잘 챙기고 해라고. 예. 사촌 누나들도 막내 삼촌 돌아가시기 막내 삼촌은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아. 항상 저희가 이제 매달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 이제 사촌 형제들이랑 저까지 해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해가지고 물론 삼촌도 연금을 받고 계시지만 저희가 매달 10만 원씩 다 모아가지고 저쪽 6남매랑 저랑 해가지고 매달 모아서 삼촌한테 용돈 드리고. 야, 착하시다 진짜.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유, 근데 다행이다. 요즘 누님이 잠깐 조금 한 번씩 걱정하시는 게 네. 막내 조카가 있는데 막내 조카가 조금 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막내 조카가 지금 둘째 그러니까 사촌 둘째 둘째 누님의 누나의 예, 아들? 딸. 예. 사촌 둘째 딸이 누나의 딸이. 예. 딸이 그러니까 신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영안이 조금 트인 것 같다고. 자, 지금 그럼 쌈무이에 누군가. 일단은 제보를 근데 지금 그거는 듣기는 들었는데 한번 제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는 이제 좋긴 좋은데 이 용돈을 줘야지 뭐 이게 입으려니까. 참 현실적이네요, 그죠? 예. 굉장히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누님들도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들 밑에 다 크다 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송정님 한번 그 조카의 그 사연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게 제 딸이 아빠 언니 이상해 이러면서 왜? 언니 한 번씩 혹은 막 혼자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쳐다보고 이래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송정님 따님이 그 사촌 언니한테? 네, 사촌 언니랑 딸이 지금 몇 살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조카는 고3이고 딸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네,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때 당시에 그 둘째 누나의 행동을 똑같이 하네? 네, 근데 이제 말을 하진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언니랑 낮에 방학을 하게 되면 이제 놀러 가잖아요. 네. 놀러 가게 되면 언니랑 같이 이제 놀러 다니는데 언니가 한 번씩 밤에 올 때 아파트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동생을 겁준다고 그런지 모르는데 야 저기 위에 사람 안 보이니 이래 자꾸. 뭐야? 근데 누님도 그렇게 얘기해. 애가 이상하다. 요즘 계속 누님은 이제 영안이 트이셨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누님은 지금도 사람이 아닌 존재를 보고 계세요. 한 번씩.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진짜 너무 많이 봐요. 진짜 너무 많이 봐요. 근데 보면 딱 안 돼요.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씩 이제 귀신이 있는 자리를 조카도 이제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보게 되네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알게 됐고 저한테 안 그래도 누님이 웃으면서 야 혹시 보달 때 니도 못할 거지? 그걸 못해야지. 그래서 내가 힘이 있나요? 아버지처럼? 네. 내가 힘이 있나? 조카가 그런데 못하면 못해야지. 자, 근데 사이 그렇게 좋은 게 너무 좋아 보이네요. 부럽습니다. 같이 크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 아무래도 살부대 끼고 같이 자고 무서울 때 누나들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이래 놓으니까. 네. 근데 같이 크더라도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제가 봐서. 왜냐하면 유달리 아버지 세대랑 저희 고모랑 아버지가 유대감이 너무 좋았어요. 어르신부터. 그런 걸 보면서 크다 보니까 그게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야, 이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단 말이 맞아요. 환경들이. 맞습니다. 야, 그래서 송정님도 이렇게 바르게 잘 크셨고. 그렇게 잘 크진 않았습니다. 저는 질풍노도의 시절이 있었고 막내 남동생도 똑같아요. 네, 혹시 지금 질풍노도 시기는 아니시죠? 그 은지 씨 찾는 거 보니까. 40대라서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딸내미가 안 그래도 사춘기 들어가지고. 네.
제가 딸내미한테 그랬거든요. 내 니 사춘기 다 받아줄 테니까 나중에 갱년기 내가 갱년기 오면 네가 다 받아줘야 된다. 사춘기가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딸한테 그 협박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둘째 누나의 굿 이야기 이걸로 네.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아, 그 집안 그거 가세가 많이 기운 거는 그 야, 큰 신 모시던 분 말이 맞았어요. 이 신을 보냄으로 해가지고 음, 굉장히 많은 걸 잃게 될 거라는 그 말 아, 한마디. 참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참 네. 그러네요. 대신에 누님은 지금 굉장히 뭐 신병 없이 건강하게 좀 행복하게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 다행입니다. 예. 네, 끝이 좋아야 전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방금 네, 약 한 10초 전에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네, 그 기시감이라고 하죠. 데자뷰. 예, 예. 그게 왔어요. 아, 아 이거 인터뷰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딱 왔네요. 이게 가끔 제가 오긴 하는데 이게 좀 약하게 오는 게 아니라 좀 세게 와요 저는. 아 이거 진짜 어, 있었는데? 진짜 이랬는데? 그 심지어는 제가 간단하게 썰을 풀어드리자면 네네, 지금 제가 이 집에 이사 오고 이제 방송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장면을 한 6, 7년 전인가? 아, 6, 7년 전에 제가 대구에 살 때 이미 이거를 그 기시감이 그때 당시에 들었던 거죠. 최근에 어느 순간에 딱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7년이 아니지 대구 살 때가 한 8, 9년 전이니까 맞다. 그때 당시에 딱 이 장면에 딱 이 자세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창문은 여기 있었고 어, 이 기시감이 되게 저는 좀 뚜렷하게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어렴풋하게 오는 게 아니라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금 그런 게 왔어요. 아, 마치 미래일을 미리 겪어본 것 같은. 너무 그래도 잘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간중간에 제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와 너무 이렇게 몰입감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하우스님 정말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다음 인터뷰도 쌈무이님께 이제 여쭤보고 주제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너무 넘치신다고 하시는데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케줄 또 다시 잡아가지고요. 또 인터뷰 하도록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정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제가 늘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쌈무이 만세! 네, 감사합니다. 네. 네.